보쌈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분쟁과 안보, 위협이라는 주제로 현대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정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 냉전 체제가 이제 해체되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적 대립은 큰 나라 간의 동서 냉전 시대가 좀 끝나가면서 좀 진정됩니다. 대립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이런 분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그러나 각 나라에서 정부나 통치 세력에 반발하는 반군의 저항 그리고 각종 무장 단체에 의한 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비롯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요.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약 30만 명 정도의 소년병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또 소녀들이고요. 최근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이슬람 계통의 과격한 무장 단체들의 주도로 기차역이나 쇼핑센터, 광장, 도심 거리에서 무차별한 테러 공격이 좀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지속적인 대규모 난민들이 유럽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그들의 상당수가 또 이슬람인들이고 치안 불안과 함께 이제 종교적인 갈등까지도 유럽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콩고 등에서 내전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전의 원인들은 대부분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 통치를 위해서 종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다수의 종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소수인 종족을 좀 우대해주면서 좀 통치하는데 유리하게 부려먹었던 이런 통치 방식을 썼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독립되는 과정에서 그 종족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경선을 막 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족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같은 나라 안에 여러 종족이 산다거나 한 종족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된다거나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선 보면 반듯반듯하게 막 이렇게 꺼진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프리카의 갈등과 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족 갈등을 독재 권력들이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2001년 미국 쌍둥이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는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9.11 테러를 일으켰던 이슬람 무장단체는 알카에다죠. 여기서 3,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죽고 이걸 이제 불을 지끄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도 약 400여 명 가까이 희생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는 이 사건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런 알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알카에다를 좀 살펴보면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왔던 소련군에 맞서기 위해서 조직됐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나중에 그 걸프 전쟁, 이라크를 쳐들어가게 되는 걸프 전쟁을 하게 되면서 미군이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 메디나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게 되자 이제 반미 노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정권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반미 테러 활동을 펼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은 이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을 축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의 늪이라고 불려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크게 고생을 했고, 소련은 아프간 침공했다가 이제 그 여파로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안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당시 상황에서 9.11 테러를 당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영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참전해서 결국 이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미국이 20년 넘게 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부의 부패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종족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죠. 이 혼란을 끝내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현재는 탈레반이 다시 재집권을 한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이어서 이라크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쳐들어갔죠. 결국 이라크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라크의 그 후세인 정권은 붕괴됐죠. 근데 이라크가 좀 복잡한 게 이 중동 지역에서 중동이 석유 때문에 미국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중동 지역의 친미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우디하고 이란이었는데요. 근데 이 이란이 1979년에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반미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라크의 후세인을 지원해 주죠. 후세인은 순위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려면 나라하고 종파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런데 이라크에는 순위파만 있는 게 아니라 시아파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라크 북부에는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수천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 없이 그 근처 여러 나라, 뭐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리 독립해서 자기들 나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후세인 정권은 또 이런 쿠르드족을 엄청나게 또 탄압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쿠르드족이 미군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이 쿠르드족은 자신들이 기여를 한 만큼 후세인 정권 붕괴에 기여한 만큼 요구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족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고 내란과 테러로 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인도 파키스탄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선생님 요건 좀 설명하기 쉽게 하려면 밑에다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인도 원래 무굴 제국이었는데 영연방 인도 제국 해서 영국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도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데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 동서 파키스탄으로 분리된 거죠. 그런데 이제 분쟁이 된 지역은 문제가 된 지역은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지역입니다.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카슈미르 지역 사람들 대부분은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토호 세력이 힌두교를 믿고 있어.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던 토호 세력이 일방적으로 인도 편입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무슬림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쳐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제 인도도 쳐들어가게 되고 이 지역에서 카슈미르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게 되는 거죠. 유엔이 개입해서 이 지역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나눠지게 돼서 아래쪽에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가 위쪽에 아자드 카슈미르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동파키스탄은 분리 독립해서 방글라데시가 돼버리죠. 방글라데시로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 앞에 아래 섬나라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죠. 다 이게 영연방 인도 제국이었는데 이제 독립하면서 종교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 종교 대립 속에서 인도와 동서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됐다가 힌두교를 믿는 카슈미르의 토호가 일방적으로 인도 편입을 결정하자 전쟁 났고 유엔 개입했고 현재는 분리됐다. 그 뒤로도 이렇게 두 차례의 전쟁을 더 치렀다. 이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했고 파키스탄과 인도는 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게 됐다. 2003년에 공식적으로 두 나라는 휴전했고 지금은 이제 국경을 넘어다니는 전기 버스편도 있고 민간 항공기가 영공을 통과하고 뭐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지만 최근까지도 종종 이렇게 테러하고 긴장이 반복되고 있다. 중동 지역 다 석유 때문이긴 한데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핵심은 그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의 사회 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2003년도에 중동 평화 계획안이 합의되면서 좀 좋아지고는 있으나 뭐 좋아지고 있다. 평화안이 합의됐지만 여전히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이스라엘 정착촌이 점점 확대되면서 팔레스타인들이 살 곳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팔레스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땅인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땅을 빼앗아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비용이 필요했던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와중부터죠. 그래서 계속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좀 약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여기다 세워주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엔 석유가 나기 때문에 석유 자원을 둘러싸고 이제 강대국과 중동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죠. 거기다가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그리고 그 같은 파벌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 아까 쿠르드족과 같은 종족 간의 갈등, 아랍족과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시아파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족, 아예 민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 뭐 이런 것처럼 그 민주화 요구 등 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시리아 난민 문제가 생겼던 그 시리아 민주화 운동,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뭐 30년 넘게 계속되다가 그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리아 정부군하고 반군이 싸우는데 정부군은 종교가 이제 종파가 시아파여서 그런지 이란이 지원해주고 러시아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러시아라고 하는 외세가 개입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반군은
순위파 반군은 사우디가 지원해주고 미국이 지원해주고 있고. 근데 웃긴 게 이거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테러 단체 IS 얘들 같은 경우에는 순위파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미국하고 싸우는 입장인데 얘들이 또 시리아 반군, 미국과 함께 시리아 반군을 또 지원해주네.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영토 갈등, 이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그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센카쿠 열도 문제가 있죠. 이 지역, 타이완 위쪽에 여기 지금 미국이 전쟁 끝나고 나서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가 일본에게 넘겨줬거든요. 오키나와 여기 이거 오키나와 넘겨줄 때 함께 넘겨줘 버렸어요. 일본에게.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요거 청일전쟁 때 타이완과 함께 우리가 뺏긴 땅인데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사군도 해남도하고 베트남 요쪽 지역 여긴 베트남, 중국 다 또 이제 요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보르네오 위쪽에 뭐 요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가 좀 애매합니다만 살짝 더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스프레틀리 난사군도 여기는 뭐 필리핀, 중국, 그 다음에 요 말레이시아, 심지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나라들이 다 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게 이거 스프레틀리 난사군도. 그런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방 열도 문제, 쿠릴 열도 4개 섬 문제. 이거 원래 일본 섬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현재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거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보면 칠광구라고 하는 지역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건 영토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칠광구라고 하는 지역 여기 엄청나게 또 석유라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걸로 보여가지고 이거 일본하고 한국이 공동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유엔의 그 해양 영토 영해 이렇게 할 때는 대륙분 기준이어서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유리했는데 지금은 또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에게 좀 많이 불리해진 지역인데 일본이 이거 공동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나중에 공동 개발 기간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혼자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랑 서로 이렇게 또 겹쳐져 있어서 중국과 같이 개발하고 한국은 빼려고 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 속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 갈등 지역으로 남아 있죠. 북방 4개 열도, 쿠릴 열도, 센카쿠, 북방 4개 열도, 센카쿠, 시사군도,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아이고 재채기가 난사군도, 해양 주권도 중요해지고 해양 자원도 중요해지면서 관련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거의 20분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